한국이 만든 미사일 한 방에 중동 전쟁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발, 그걸 막아낸 게 미국 제도, 이스라엘 제도 아닌 대한민국 천궁2였거든요. 요격률 96%, 세계 최강이라는 패트리엇도 쉽게 못 찍는 숫자인데 한국산 미사일이 실전에서 그걸 해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성능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너도 나도 한국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 천궁2가 어떤 무기이고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대규모로 공습했는데요. 테헤란과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한 2,000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문제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만 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만 건너편 미국 동맹국들까지 무차별로 공격한 거죠.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같은 나라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UAE가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아부다비 남부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직접 겨냥했거든요. 여기가 바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핵심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프라 기지를 지키고 있던 방공 체계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였습니다. UAE는 2022년에 한국과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 원 규모의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총 10개 포대 중 2개 포대가 먼저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2개 포대가 이번에 미국의 사드,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에로우와 함께 가동되면서 이란의 공격을 방어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천궁2가 발사한 요격 미사일 중 무려 96%가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96%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를 해보면 확 와닿는데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실전에서 이 정도 수치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미사일이 첫 실전에서 이걸 찍었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천궁2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도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 실전 결과는 그 시험 데이터가 허풍이 아니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셈입니다. 그러면 천궁2가 도대체 어떤 무기인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 드론 같은 위협을 중간 높이에서 잡아내는 방패 같은 무기입니다. 요격 고도가 15km에서 20km 사이이고 유효 사거리는 항공기 기준 약 50km,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약 20km에 달하죠. 속도도 마하 5 시속으로 치면 6120km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면서 표적을 추적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콜드런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패트리엇 같은 미국산 미사일은 핫런치 방식이라서 발사할 때 경사각을 맞춰서 쏘는데 천궁2는 수직으로 먼저 쏘아 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서 날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60도 전방위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적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 와도 발사대를 돌릴 필요 없이 바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인데요. 미사일 자체에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면서 추적하는 구조입니다. 지상에서 계속 유도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죠.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장비도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발사대 4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만들고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하고 LIGN-X1이 교전 통제소와 요격 미사일 자체를 만드는 구조여서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 3곳의 기술력이 하나로 뭉친 무기인 셈이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서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7년에 전력화가 완료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자주국방의 결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성능만 좋으면 수출이 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천궁2가 중동 시장을 사실상 석권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미국의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은 한 발에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천궁2의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약 15억 원이면 됩니다. 패트리엇 한 발 가격으로 천궁2를 3발에서 4발 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능은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앞서는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니 중동 국가 입장에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현대전의 양상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이란이 저가형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대량으로 퍼붓는 포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될 수밖에 없는데 한 발에 50억이 넘는 패트리엇으로만 막다가는 나라 재정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연간 약 600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재고 부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천궁2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계약 규모를 한번 정리해보면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UAE가 2022년에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규모로 10개 포대를 계약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게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에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로 10개 포대를 계약했고요. 이라크가 2024년에 약 26억에서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에서 4조 원 규모로 8개 포대를 계약했습니다. 이 세 나라 계약만 합치면 총 93억에서 95억 달러, 대략 12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되는 거죠. 단일 무기 체계 하나로 이 정도 수출 실적을 올린 건 한국 방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전 투입 이후 상황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UAE가 한국 정부에 남은 8개의 포대를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보다 빨리 보내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사우디와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조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의 천궁2를 검토하고 있던 다른 중동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 이 폭발적인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이 약 4개에서 6개 포대 수준이라 풀가동을 해도 모든 주문을 맞추기가 빠듯한 상황이죠. LIG넥스원은 이에 대응해서 약 1,1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공장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출 실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난데요. 방산 수출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궁2 한 개 포대를 만드는데 수십 개의 협력 업체가 참여하거든요.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부터 발사대 차량, 소프트웨어까지 국내 중소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천궁2 레이더 부품을 납품하는 센서뷰 같은 기업은 누적 수주 규모가 113억 원을 넘었다고 공시했고요. 중동 수출이 본격화되면 이런 협력업체들의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죠. 그리고 무기를 팔고 나면 유지 정비 계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주식시장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요격 소식이 전해진 3월 3일 LIG넥스원은 하루 만에 29.86%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화시스템도 29.14% 올랐습니다. LIG넥스원은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IG넥스원이 보유한 수주 잔고가 약 2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중동향 잔고만 10조 2천억 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진짜 성장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나증권은 LIG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기존 56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한 번에 26%나 올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UAE에서 얻은 천궁2의 실전 교전 데이터가 한국 제조사들에게 넘겨지면 이걸 분석해서 무기 성능을 더 개량할 수 있거든요. 한국군이 운용하는 천궁2도 UAE에 수출한 것과 동일한 무기인데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이 개선되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뢰도가 함께 올라가는 셈이죠. 수출을 통해 돈도 벌고 실전 데이터도 얻고 국가 안보까지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밝은데요. 천궁2는 현재 중동 3개국 수출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와 유럽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약 6조 원 규모의 동남아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도 수출 마케팅을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에 천궁2의 후속 모델인 천궁3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서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더 먼 거리, 더 높은 고도에서 위협을 잡아낼 수 있는 차세대 방공 체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20년 넘게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방공 미사일인데 이번 이란 전쟁에서 첫 실전 투입되자마자 96%라는 경이적인 요격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에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덕분에 중동 3개국에서만 12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따냈고 이번 실전 이후 추가 주문과 조기 납품 요청이 쏟아지고 있죠. 방산 주가는 폭등했고 협력 업체들까지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실전 데이터 확보, 국가 안보 강화, 장기적인 유지, 정비 수익까지 생각하면 천궁2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무기 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전쟁은 비극이지만 그 비극 속에서 자국민의 하늘을 지켜낸 건 결국 기술력이었고 그 기술력의 이름이 천궁이었습니다.